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의 핫 이슈가 될 만한 종목 알려드리는 빅시 탑5 시간입니다. 역시 중국이네요. 중국스럽다라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중국 역시 위안화 가치를 어제로 끝내지 않고 사흘 연속 가치를 평가 절하시켰습니다. 오늘 추가적으로 1.11% 더 끌어내렸는데요. 사흘 연속 내리면서 위안화의 절하폭이 모두 4.66%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달러당 위안화도 6.4010 위안으로 고시가 될 정도로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고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재미있는 부분은요. 시장의 반응이에요. 조금 바로 직전에 이 발표 직전에 한은의 금통위도 열렸었잖아요. 기준금리는 일단 2달 연속 동결되면서 연 1.5%에서 일단 묶여있는 상황인데요. 기준금리는 사실상 중국의 위안화 쇼크에도 불구하고 내리면 좋겠지만 내리겠느냐 분위기가 있었는데 동결이 예상대로 되면서 시장에 큰 영향력은 없었고요. 이후에 위안화의 추가적인 절하 얘기가 나왔지만 시장은 별로 유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살짝 하락세로 돌았을 뿐 낙폭은 아주 미미하고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최근에 많이 휘둘렸었는데 상승폭 자체는 반납됐더라도 상승세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원달러 환율입니다. 최근에 위안화의 두 차례 연속 절하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다 어제는 1,190원까지 급등했었잖아요. 약 4년 내 최저치로 원화 가치가 떨어졌었는데 오늘은 세 번째 하니까 시장이 끄떡도 않고 특별히 원달러 환율이 아예 급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1,170원대까지 어제 종가 비해서는 17원 가까이 급락하면서 거의 원래 정상 수준의 원달러 환율의 레벨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탑5 전략 세워주시고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셔볼게요. 오늘은 샘플러스 최영덕 멘토의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의 사흘 연속 이어지는 위안화의 절하 조치. 한 번에 하지. 정말 중국다운. 또 할 수도 있는 거잖아. 될 때까지 한다 이런. 네가 이겨야 내가 이긴다. 이게 진짜로 기준금리 기준을 동시에 인하할 때도 좀 알아봤습니다. 예,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조금 시장이 변동성이 좀 심하다. 네. 근데 오늘은 잘 버티거든요. 일단은 이틀 정도 내렸기 때문에 내성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근데 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내성이라고는 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이 하루 정도 지나고 나서 미국 증시가 어떻게 반영을 하는지 부분들에 따라서 또 우리나라 증시가 또 어떻게 반영을 하는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안심할 수 있는 구간들은 좀 아니지 않나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위안화 약세에 따른 쇼크 조금 더 이어질 수는 있는데 일단 시장이 오늘 잘 버티는 건 고맙지만 이대로 완전히 내성이 생겼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어려운 구간 속에서 중국이 또 한 번 사흘째 위안화 약세를 만들어가는 구간, 최영덕 멘토는 어떤 종목을 갖고 오셨을까요? 종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탑5 첫 번째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역시 환율 상승, 원화 약세 수혜주로서 자동차주 갖고 오신 모습인데요. 계속해서 보면요. 네, 현대모비스도 오늘 준비해 주셨습니다. 기아차가 그 다음에 이름을 올릴까요? 세 번째 종목은 차는 아니군요. 바로 영원무역이었습니다. 의류 OEM 관련주들도 최근 원달러 환율의 급등의 수혜주로 자동차주와 함께 거론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종목 한꺼번에 볼까요? 윌비스 그리고 오늘 신성통상까지 5개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2+3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종목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원입니다. 네, 샘플러스 최영덕 멘토 첫 번째 추천 종목 현대차입니다. 위안화 약세의 수혜주다. 네, 위안화 약세 수혜주로서 자동차, 그 가운데 대표주인 현대차 들고 오셨는데 위안화 약세에 따른 동반된 원화의 약세에 따라서 수출주 대표주인 자동차 가운데 현대차가 유리할 수도 있겠고 무엇보다 원엔 환율이 최근에 또 현대차한테 굉장히 유리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최근 들어서는 증시 탑5를 진행을 하면서
상당히 이제 종목에 좀 집중을 했었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좀 보시게 되면 뭐 시장 관련해가지고 종목을 좀 추려왔다라고 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그만큼 시장에 대한 영향력들이 상당히 좀 커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전체적인 지수에 대한 움직임들이 그렇게 큰 이제 변동 요인들이 발생이 되지 않고 진행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종목별로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시장에 대한 큰 틀 자체를 바꿔버릴 수 있는 요인들이 좀 발생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기준점을 좀 잡아내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오늘 뭐 증시 탑5를 가지고 매매를 하십시오라는 개념보다는 시장이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은 아무래도 이제 환율 영향으로 인해서 다른 종목군들을 끌어낼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좀 다시 빠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또 시장은 또 안정화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려서 리트머스가 될 수 있다. 시장에서 리트머스가 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꼭 이 종목군들을 매매를 한다는 개념보다는 이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과연 시장에서 어떠한 영향력들을 보여주면서 변화되는 요인들, 그러니까 시장의 상방이라든지 하방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꼭 공부를 하시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시장의 큰 틀 위안화의 절하로 인해서 환율의 변화가 있고 전체적으로 또 수급 또 시장 전체 분위기가 결정되고 있는데 오늘 갖고 오신 자동차와 의류 OEM 종목들을 아마 본다면 이 종목들이 곧 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많이 드러내주고 있는 셈이다라는 얘기셨습니다. 현대차부터 한번 볼까요? 어제 급등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까지 좀 급등을 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37% 좀 약세 흐름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외국인들에 대한 현 시간대에 뭐 수급 현황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모건 스탠리 쪽에서 한 3만 원 정도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1일비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여전히 시장이 좀 오늘 같은 경우도 좀 10시 반에 기점을 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위안화가 좀 하락세, 위안화의 절 하를 좀 내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현대모비스 자동차업 쪽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만들어내줄 수 있는 환경 자체는 상당히 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오늘자의 뭐 차트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상당히 좀 의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5%대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오늘 만약에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안정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크게 경쟁력이 있는 상황들은 아니거든요. 지금 구간에서.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주가가 한없이 좀 빠져야 되는 흐름들.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21선 자체를 좀 빼는 게 오히려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물량이 실리면서 차익성 물량들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지 않나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밑꼬리가 좀 달리면서 빠르게 좀 회복되는 모습들 그리고 좀 잠깐씩 양봉을 좀 형성을 해주고 있는 상황들이고 외인과 기관들 같은 경우도 물량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런 거네. 현대차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시장은 위안화 약세 타격을 좀 더 받는. 그렇죠. 그렇다고 보시는 게 가장 좀 올바르지 않나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현대차, 기아차가 빠르게 좀 올라가 준다고 하게 되면은 관련 자동차 업종에 대한 움직임들까지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힘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시장이 어떠한 요인들로 인해서 빠진다라는 부분들, 어떠한 요인들로 인해서 변동성이 이루어진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금 면밀하게 좀 관찰을 하시고요. 그리고 매매를 하시는 데 있어서 기준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수급 현황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앞서서 이제 앵커님께서도 저하고 이제 방송 전에 잠깐 얘기하셨을 때 이제 연기금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연기금이 어찌됐든지 간에 11만 주 정도 들어왔다라는 부분들은 그만큼 시장이 하방 경직성을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대표주를 매매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러한 변동성 요인에서 나는 그렇게 좀 회피하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일단은 뭐 수급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환차손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되면은 기관화 수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관화 장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급격하게 빠지는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국내 기관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고요. 그 안에서도 연기금의 힘이 굉장히 좀 절대적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뭐 수급적인 측면들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트렌드 분위기 자체는 상당히 조금 현대차, 기아차, 자동차 업종에는 일단은 우호적이다. 그러니까 우호적이라는 표현 자체가 뭐 너무 좋다라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시장에서의 변동성에서 조금 한 발짝 뒤로 물러설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궁금한 부분은요. 역시 현대차가 이번에 15만 원대를 뛰어넘고 어디까지 뻗어가겠느냐. 근데 이번에는 이제 요 앞에 반등이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아직은 차는 아닙니다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어제 급등 이후 그리고 중국의 위안화 절하 얘기 이후에 자동차가 괜찮다 하시는 분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괜찮다라는 의미를 저는 조금 이제
양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산업에 대한 경쟁력 구도에서는 아직까지는 회복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이 부분들이 이제 좋다라는 의미 자체가 산업에 대한 뭐 호황이 다시 한번 온다라는 좋다라는 개념보다는 예전에 비해서 나아진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좋다라는 개념 자체가 지금 구간은 시장 대비 다른 업종 대비해서는 좀 안정적인 측면에서 좋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게 올바르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한 16만 원대 정도까지가 뭐 일단은 맥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1차 상승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6만 원 정도가 좀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뭐 시장은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다고 되면은 이러한 부분들로 가지고 시장을 좀 버틴 흐름들을 보여주고 그다음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안정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또 다른 섹터로 또 이런 이제 온기가 전해질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런 부분들에서 좋다라는 개념이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살아난다는, 그러니까 산업 쪽에서 이제 경쟁력을 회복을 한다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시장에서의 안전판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화나 쇼크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만큼은 이전보다 조금은 더 길을 펼 수 있는 환경, 무엇보다 외국인들이 안 사지만 기관, 특별히 어제 연기금의 대량 매수세가 유입된 것도 긍정적이라고 보셨습니다. 어제 급등 이후 숨을 고르는 오늘 현대차는 16만 원까지가 1차적인 목표가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도 자동차 관련주입니다. 오늘의 탑2 부품주 가운데 대장주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차 그룹 내에서 안정적인 실적을 내고 있다. 사실 굳이 나누자면 현대기아차와 현대모비스는 좀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완성차 부품주.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다르죠,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다르지만 일단은 뭐 연관 관계는 뭐 그렇습니다. 분명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현대차, 기아차가 완성차 업체 쪽에서 많이 판매를 해줘야지만 부품 수요도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되면은 주가가 현대모비스가 주가가 뭐 크게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주가가 다시 한번 또 반등하는 흐름들도 마찬가지로 앞서 이제 현대차에서 말씀 언급드렸던 부분들하고 일맥상통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현대모비스를 조금 더 높이 좀 평가를 한다고 하게 되면 최근에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신차 효과들을 좀 보시게 되면 중대형화되는 추세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요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히려 이제 경기 자체가 다소 조금 안 좋게 진행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중소형차에 대한 수요보다는 오히려 안정적으로 중대형차에 대한 수요가 조금은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만큼 현대모비스가 어느 정도 이제 포진을 잡고 있는 부품주를 좀 보시게 되면은 고급 차량에 상당히 좀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그만큼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펀더멘탈, 지금 PBR 0.89 정도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안전판 역할, 펀더멘탈 자체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들이 좀 놓여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또는 가격대를 현 구간대에서 지켜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수급적인 측면들을 또 같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최근에 굉장히 좀 많이 샀었습니다. 7월 마지막 주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꾸준하게 좀 외국인들이 좀 매수가 들어오다가 어제자와 이제 전일자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전일자와 전전일자를 기점으로 해서 매도세가 좀 진행이 됐는데요. 뭐 이러한 부분들은 일단은 뭐 외국인들이 뭐 현대모비스가 뭐 나빠져가지고 급격하게 나빠진다라고 해서 매도를 때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환차전에 대해서 이제 물량 조절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어제자 투신 쪽하고 연기금 쪽에서 또 다시 한번 또 매수가 좀 들어온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현대차, 기아차 마찬가지고 자동차 업적이 전반적인 마찬가지 흐름들 속에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뭐 긍정적인 포인트가 발생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기존에 어제, 그제 이틀 제외하고는 상당히 좋아했던 종목 현대모비스 고급 차량에 상당히 부품을 많이 대는 대장주이고요. 현재 밸류에이션도 PBR 기준으로 0.9배가 안 되는 굉장히 싼 매력도 돋보이는 종목이라고 설명 들어봤습니다. 현대모비스 자동차 관련해서 탑2로 얘기 들어볼 수 있었네요. 네, 오늘은 샘플러스 우리 최영도 멘토의 도움 말씀 듣고 있는데요. 위화나 절하가 계속 이어지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를 좀 기회로 연결 지을 수 있는 종목은 없나에 관한 종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탑3 살펴보죠.
자동차주에 이어서 영원무역이 이름을 올립니다. 위안화 약세, 의류 OEM의 수혜 부각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의류 OEM 업체가 원달러 환율의 상승세 속에서 위안화 절하 이슈 이전부터 많이 오르고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환율에 대한 내용들은 뭐 달러 강세가 진행이 되고 있었던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미국 금리 인상 얘기 때부터 올랐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더욱더 탄력을 받은.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그만큼 환율이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산업별로 이런 이제 호재로 반영을 할 것이냐, 악재로 반영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경제 구조에서 이제 근간은 환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많은 시청자분들이 사실은 이제 원달러 환율의 상승, 원화 약세 수혜주로 해서 우리 OEM 업체가 수혜를 받는다. 그냥 이 내용 이제 껍질은 많이 알고 계시면 근데 왜 수혜야? 예, 어떤 구조로 그거 좀 설명해.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OEM 업체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국내 의류 업체들을 좀 보시게 되면 국내에 거의 공장이 없죠. 네. 거의 뭐 저 동남아 쪽에 진행이 되어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세계 이제 글로벌 이제 유통 구조로 좀 보시거나 아니면 이제 매출 구조로 좀 보시게 되면은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매출을 많이 발생을 시키게 되면 달러로 많이 받죠. 그렇다고 되면 기존에 1달러가 이제 1,000원이라고 단순 계산해가지고 1,000원이라고 보시게 되면은 1달러를 벌어들여서 1,000원을 벌어들인다고 하게 되면 최근 같은 경우는 1,100원이 되면서 100원이 앉아서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노는 돈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환율은 무서운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환율과 관련해가지고는 뭐 경제 모든 이제 정부가 모든 국가의 정부가 상당히 조금 귀추를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뭐 환율 자체가 이렇게 약세 쪽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가장 간단하게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OEM 수출업체들 같은 경우는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나이키라든지 노스페이스 쪽에 포커스를 좀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아웃도어 쪽에 포커스를 좀 많이 맞추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뭐 특수한 수요가 상당히 좀 주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영업무역이 그동안에는 좀 1분기,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로 인해서 다소 주가가 좀 하방으로 흘러가다가 이제 7월달 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저점을 형성을 하고 차분하게 올라간다라는 부분들은 그만큼 환율이 줄 수 있는 실적적인 부분들, 재무적인 부분들에서 우호적으로 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시장이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좀 보시게 되면 시장이 어제자의 낙폭과대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좀 빠르게 올라온다고 하게 되면 오늘자 같은 경우는 약간은 좀 쉬어가고 있는 모습들이지만 이렇게 위안화가 주고 있는 영향력들이 좀 더 장기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의류 OEM 업체가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달러화 강세 또 위안화 약세로 인한 추가적인 달러 강세 분위기 속에서 제2차 랠리를 보이고 있는 시점인데 어제 급등했는데 영업무역 역시 좋아 보인다 라시면서 탑3로 얘기 들려주셨습니다. 계속해서 탑4죠? 알아보겠습니다. 네 번째 들여다볼 종목도 역시 의류 OEM 관련주입니다. 윌비스 얘기해 주셨네요. 위안화 약세 수혜뿐만 아니라 실적도 되는 종목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윌비스가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한 22억 정도, 전년 대비 49%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실적주로도 좀 분류를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고요. 그리고 앞서서 이제 영업무역이 노스페이스와 나이키 쪽에 좀 아웃도어에 좀 특화되어 있다고 하게 되면 윌비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미국 시장 내에서의 중저가 브랜드 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인 브랜드로는 이제 갭이라는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가 됨으로 인해서 윌비스가 가지고 있는 이제 위안화 약세 수혜주라는 특성을 좀 보이면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특이적인 특이사항이 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윌비스 같은 경우는 중국 내에 또 생산 기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그만큼 조금 더 얻을 수 있는 이점 자체가 좀 커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윌비스는 또 사업을 또 많이 합니다. 사실 또 법학원을 또 운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내수 또 성격도 조금 가지고 있어서 테마로도 뭐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뭐 생각보다는 의료업종도 상당히 좀 많습니다. 뭐 한세실업도 있고요. 뭐 이제 신성통상도 있고 신원도 있고 상당히 좀 많은데 좀 특이한 종목분들을 좀 한번 오늘은 좀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 싶어가지고 탑5에 오늘 윌비스라는 종목을 일단은 위안화 약세 수혜주 그리고 이제 중국 쪽과 관련된 중국 생산 기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 2분기 실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그와 더불어서 좀 특수하게 원 사업과의 연관성이 좀 없는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오늘 윌비스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시장에 또 발빠르게 이런 종목들을 알아채고 있어요. 어제 윌비스 대량의 거래가 터지면서 자동주가 25.8%까지 급등한 바 있습니다. 영업무역이 노스페이스 쪽에 납품을 한다면 지금 막 설명했듯이 윌비스는 중국의 공장이 있고요. 갭의 상품을 대고 있습니다. 학원도 운영하는 윌비스 역시 의류 OEM의 숨은 종목으로 얘기 들어봤습니다.
네, 어느덧 탑5 알아볼 차례예요. 오늘의 마지막 주자 신성통상입니다. 중국 내 꾸준한 매장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네, 역시 연장선상이죠. 의류 OEM 업체인데 신성통상 아까 신원도 살짝 언급해 주셨는데 꼭 하나는 탑5였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마지막 종목으로 이제 신성통상을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뭐 최근에 신성통상은 좀 매매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일단은 뭐 3월달, 4월달을 기점으로 해서 1,500원대 주가가 2,800원대까지 올라왔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일단은 뭐 김수현 탤런트 이제 김수현 효과가 좀 발생이 되면서 일단은 뭐 매출에 대한 내용들이 좀 부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수현이 메인 모델을 있는 지오지아가 이제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한다라는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는데요. 일단은 뭐 실적적인 부분들이 좀 받쳐주질 못하다 보니까 동사 같은 경우는 1,500원대에서 다시 한번 좀 내려오고 횡보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앞서서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신성통상에 대한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OEM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율비스가 갭에 대해서 OEM 업체로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신성통상은 조금 더 이제 이렇게 좀 넓은 범위에서 이제 OEM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갭과 나이키, 이제 월마트에 OEM 제품 공급을 함으로 인해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이제 달러 환산했었을 때 매출의 구조가 상당히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자체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지오지라든지 올젠 등이 국내 시장에서 아직까지 좀 탄탄한 매출 구조를 만들어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작가분께서 또 자료를 조사를 해주셔가지고 저에게 또 기뜸을 해주셨던 내용들인데 포렘이라든지 탑10 등,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스파 브랜드들이 이제 중국 시장에 또 진출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까지 제가 조사하지 못했던 부분들까지. 보통 작가님이 아니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조사하지 못했던 부분들까지 또 꼼꼼하게 좀 챙겨주셔가지고 제가 또 다시 한번 시청자분들께 요 멘트까지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신성통상 역시도 어제 거래량 대량 실험에서 12.8%까지 급등했었습니다. 자동차 관련주 2종목 플러스 의류 OEM 관련주 3종목까지 이렇게 해서 종목 탑5 오늘 종목 얘기는 모두 들어봤는데 오늘의 탑픽주 딱 한 가지만 골라주신다면요? 예, 오늘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만약에 윌비스라는 종목을 추천을 드릴까 아니면 현대모비스라는 종목을 추천을 드릴까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일단은 윌비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급등락이 좀 심할 것 같습니다. 모비스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의 탑픽주는 현대모비스로 정해봤습니다. 네, 살짝 의외이기도 한데 아까 굉장히 저평가 매력도 있다라고 얘기하셨고 고급 차량이 그나마 경기 안 좋은데 팔리면 유리하다. 가격 잡아주세요. 예, 일단은 뭐 매수 가격은 오늘 최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한 20만 7천 원대가 가장 좀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는 뭐 간단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22만 5천 원대까지가 일단은 1차적인 목표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을 가지고 현대모비스만을 가지고 산정을 한 건 아니고요. 현대차, 기아차가 급락을 했었을 때 그 구간들하고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대모비스가 보여주고 있는 이제 급락세에서의 구간들하고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일단은 1차적인 목표가는 22만 5천 원 제시해드리고요. 매수가는 20만 7천 원 제시해드리고 손절 라인 자체는 일단은 뭐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20일 자체를 다 하향 이탈을 하게 되면 시장은 다시 한번 또 안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 구도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으로 화두가 옮겨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손절 라인은 20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현대모비스를 탑픽주로 꼽아주셨던 우리 최영돈 멘토 공개 방송 오늘 밤 주말에 하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또 위안화 절하 분위기가 또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우리 서울 경제를 많이 사랑해주신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좀 혼란이 많이 빠져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제가 좀 시장에 어떠한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고 이제 앞으로 어떠한 흐름들로 어떠한 전략들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들에 대한 해답을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요. 오늘 저녁 9시죠. 오늘 저녁 9시에 샘플러스에서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을 하니까요.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탑5 분석의 샘플러스 최영동 멘토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종목 고르는 해야 하는 전문가의 눈을 빌릴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수익을 확정 짓는 일은 여러분들에게 맡겨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잘 사는 것만큼 그 이상이나 매도가 중요하다는 생각 옆에서 전문가들 곁에서 보면서 생각했었었는데요. 최적의 매도 타이밍을 잡을 줄 아는 지혜로 주식으로 부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증시 탑5 마칩니다. 고맙습니다.